오늘은 기분 좋은 증시 반등이 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8월 증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5% 정도의 주가지수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요. 보통 지수가 하락하면, 증시가 하락하면 신용융자 잔고도 같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 오히려 신용융자가 도도하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 현상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좀 진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지수 이번 8월 달에 오늘은 한 마이너스 4%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지난주 한참 빠질 때 보게 되면 마이너스 5% 수준의 제법 깊은 월간 하락률이 발생했잖아요.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게 이제 2023년 올해의 주가 지수와 그리고 신용융자를 같이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무슨 다이버전스? 신용융자가 증가했던 것이죠. 보통 시장이 상승할 때 신용융자 증가하는 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거칠 때는 신용융자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특히 조정장일 때는요, 반강제적인 매도, 마진콜과 강제청산이 발생하면서 신용융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만, 최근에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잔고 규모가 거의 8천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19조 7천억 원대에서 최근에 20조 5천억 원대까지 크게 증가했어요. 이런 다이버전스 현상은 재작년에도 있긴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작년 봄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재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자, 증시 조정기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재작년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가 도도하게 증가하면서 저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가 증가했다? 저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섹터로만 용기 있는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갈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특정 테마, 특정 섹터가 강세다? 그러면 지수는 조정이 있더라도 해당 섹터에 신용 배팅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많이 찝찝한 건데, 시장의 체력이 제한적이에요. 시장의 체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빚으로만 주식시장이 버텨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든 증시 조정기에 신용융자가 증가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보게 되면요, 작년과 재작년,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장 횡보에도 불구하고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가 나타난 후에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 강제청산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증시 후유증이 이어졌죠. 특히나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B2 자금의 바로메터입니다. 척도입니다. 척도. 신용융자 늘어났다? 그럼 다른 B2 규모도 늘어났겠구나. 신용융자 줄었다? 다른 B2 규모도 줄어들었겠구나. 중요한 척도예요. 즉, 이 이후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늘어났다? 그 이야기는 다른 형태의 B2 자금, 카드 빚을 땡겨왔다든가, 미수,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스탁론 같은 거, 그 외에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빌리는 거, 친구한테 빌리는 거 등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예요. 자, B2 자금이 크게 늘었다. 조정기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찝찝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 가능성이 큽니다. 빚으로 지금 증시를 버티는 분위기.
조정이 나온다? 나는 저가 매수하겠다. 내지는 특정 섹터, 뜨거운 섹터에 내가 투자하겠다 하면서 빚으로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외적 요인, 대외적으로 뭐 어떤 미국 이슈, 뭐 요즘 같으면 중국 이슈가 더 커지면서 증시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경우에는 증시 조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진콜하고 강제 청산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면 종목 전반에 부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 마진콜 전화를 받았다? 혹은 앞만 봐도 내가 증거금이 미달해서 마진콜 전화를 받을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상황에선 다른 종목 팔아가지고 비투를 했던 그 종목의 계좌에 증거금을 채워놓으려고 하거든요. 혹은 반대 매매, 강제 청산까지 한꺼번에 진행이 되게 되면 증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전망은 아닙니다. 뭐 이러다가 말 수도 있어요. 시장 전망 아니에요. 다만 만약을 대비하자. 과도하게 비투를 하셨던 분이시라면 좀 부담을 줄이시고, 비투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내 생각할 땐 혹시 지수가 이 정도 빠진다 그러면 내한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은 알아서 좀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대한 시나리오를 꼭 염두하시면서 지금의 증시 현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가장 좋은 것은 시장이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따봉이긴 합니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일정 부분 계속 남을 듯 합니다.